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2025년 들어가지고 새 인사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감기 몸살 때문에 상당히 힘들기도 했고요. 또 나이가 드니까 몸살 감기가 오래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해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그것도 행정 업무가 적지 않네요.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자료 좀 달라,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서 가입하라, 그 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가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등등 이런 행정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산 운용도 또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내기가 좀처럼 힘듭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또 과거처럼 빈번하게 이제 방송을 못 하니까 좀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려고 하니까 그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2025년 1월 연자 미국 자산시장, 주식, 채권, 원자재 등이죠.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의 관심사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산시장 환경을 이제 보면 결국 주식, 채권, 원자재 가격을 결정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주식, 채권은 미국 GDP 성장률하고 관련이 많고요. 또 소비자 물가도 금리에도 영향을 주지만 주가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국내 경제 전문가들하고 포유환율연구소 시각이 다른데, 적당한 소비자 물가 상승은 제가 2021년 9월 방송 시작할 때부터 주식시장에는 호재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처럼 GDP 수준이 높고 사회보장제도도 어느 정도 돼 있는 국가에서는 소비자 물가하고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이 어떻게 보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는데, 달러 인덱스는 이제 미국 밖,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달러 강세가 유리하지요.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 채권에 투자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 등락 요인이 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면 1분기 성장률은 전분기보다는 조금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4분기는 일반적으로 할인 행사가 많은데, 특히 자동차라든지 가전, 고가 제품이죠. 그쪽에 이제 1분기 소비는 아무래도 할인 행사할 때 많이 구입하니까 할인 기간이 끝난 1분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기업 매출액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1월은 지난해 실적, 특히 은행과 같은 실적이 중요하지만은 2월부터는 지난 분기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난 분기는 이제 1월에 반영이 되지요. 2월부터는 1분기 이제 전망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경제 전문가들은 요즘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경제가 또 침체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하는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결국 기업 실적이 하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1분기 성장률이 다소 둔화는 되겠지만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좀 비관적으로 본다고 할까요? 비관적으로 본다, 낙관적으로 본다, 이거는 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증시를 비관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을 비관한다고 해가지고 GDP 성장률이 나빠지잖아요. 또 아니면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가 침체 올 거다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미국 GDP 성장률이 굉장히 마이너스로 둔화되고 침체가 오나요? 지난 3년간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돌아가는 실제 실물 경제는 경제학자들 수준에서는 그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환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잘 안 되잖아요. GDP 성장률하고 환율이 잘 안 되면 주가 전망도 잘 안 되고 그런 거죠. 또 물가와 성장률 관계, 물가와 금리 관계, 또 GDP와 금리 관계, GDP와 또 기업 이익 관계, 이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성장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고 또 미국이 바이든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2차 전지 공장을 미국에서 설립하라.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 회사도 미국에, 반도체 회사도 미국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률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도 별로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감기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도 그렇게 낮아질 만한 이유는 없고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다. 이것도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기 때문에 또 품목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거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그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 정책 했잖아요. 그죠? 관세율 인상, 관세 장벽, 그죠? 근데 그때도 물가 안정됐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선다고 해가 물가가 높아지는 요인데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지난 1분기 경험해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아요. 다른 요인들 원자재 가격도 물가에 영향을 주고 인건비도 영향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당분간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학자가 서울대 교수가 아니면 스카이대 교수가 아니면 삼성 한국은행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성장률이 미국 경제가 엉망될 거다. 그분들이 자기 분야에서는 전공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포유환율연구소처럼 전반적으로 정보를 융합할 능력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 경제가 망가진다고 해서 망가지지 아니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막 20% 30% 빠질 거라고 해가지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달러 인덱스가 이제는 망가질 거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 3년 이상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관한다고 해가지고 더군다나 다수 100명 중에 99명이 이거 나쁘다 라고 한다고 해가 나빠지는 게 아니다. 그만큼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99명은 모른다는 얘기지. 100명 중에 99명은요. 그리고 핵심은 또 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가와 금리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럼 물가도 어느 정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면 경제는 망가질 거냐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 3년간
대부분의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 보유 환율 연구소가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요. 달러 인덱스를 얘기하면서 미국 경제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본이나 유럽이나 그 다음에 캐나다, 영국의 경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분석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문가가 모두 다 할 수 있을 때 정보를 융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목소리는 커요. 근데 전부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지만 99%죠. 지식의 사각지대가 많다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만은 통화량만 늘리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느냐라는 거죠. 또 금리만 올리면 경제가 망가지느냐. 또 금리를 떨어뜨리면 경제는 살아나느냐. 이런 것들은 지엽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또 물가하고도 관련돼 있고 달러 인덱스하고도 관련돼 있고, 달러 인덱스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육계 통화 사용하는 지역의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육계 통화 사용하는 경제권은 또 중국 경제하고 관련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또 경제연구소에서 뭐 자기 분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GDP 성장률 집계 하는 거지 분석하는 건 아니단 말이죠.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물가 정책이라든지 물가 관련 책자도 책이 한 권이에요. 여러분들은 물가 관련 책을 뭐 그냥 경제학 원론에 있는 그저 한 뭐 두세 페이지 그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소비자 물가도 성장률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하고도 관계돼 있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늘려야 되겠는데 또 감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에요. 여하튼 미국 자산시장 환경은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와 달러 인덱스 등락 요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수 의견을 듣다 보면 이걸 간과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경제학자는 그 정도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거든요. 또 경제연구소도 어떻게 보면 부속품이에요. 각 분야별로. 제가 언젠가 지인들한테는 얘기했는데 삼성경제연구소 그 외환 담당자를 제가 만났어요. 한 15년 전이네요. 20년 가까이 됐네. 근데 그쪽에 모두 다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외환 쪽은 뭐 자료화의 본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뭐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 얘기는 경제연구소로 하더라도 화폐 환율이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잖아요. 또 물가가 안 되면 성장률도 안 되고 또 금리와 물가 관계를 모르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뭐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빈번하게 방송을 하지 못하니까 이 중요한 요소를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중점적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장률만 하더라도 2시간 이상, 물가만 하더라도 2시간 이상, 달러 인덱스는 뭐 일주일, 2주일 강의를 해도 모자라거든요. 집중적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자산시장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여튼 오늘 주제는 뭐 이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것들이 이를 뭐 자산에 영향을 주니까요.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또 날씨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뭐 지난해에도 기상이변, 요즘은 기상이변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정상적인 거죠. 이제는 이변은 뭐 지난해 대비 아까 올해가 덥다 이게 이변이지. 계속해서 지금 뭐 날씨가 이제 일반화돼 비가 많이 오고 막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농작물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뭐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죠. 그 다음에 유가 같은 데는 뭐 전쟁과 같은 요인들, 그 다음에 뭐 다른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요. 날씨 태풍이 불고 이러면 또 생산을 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여튼 뭐 자산시장 환경은 이제 1원이나 뭐 1분기나 올해나 아니면 내년이나 아니면 과거 뭐 이거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성장률 안 되고 달러 인덱스 안 되면 뭐 물가도 잘 안 된다고 봐야죠. 또 물가는 또 주택시장이나 같은 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와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와 같은 것도 있고, 여하튼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정부의 융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자산시장도 4차 산업이에요, 이제는. 뭐 경제연구소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누가 그 정보를 융합을 잘 하느냐는 거죠. 그 능력이 있어야 자산시장도 뭐 대응이 잘 된다. 보유환율연구소도 지금 자산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하고 있는 걸 보면, 한 처음에 한 2주 동안은 제가 이제 뭐 몇 년 만에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10년도 넘었네요. 그래서 조금 아까 뭐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아마 1월 이후부터는 제가 볼 적에는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항상 이런 걸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 성장률, 소비자 물가, 달러 인덱스 이쪽은 제가 국내 어떤 분보다 앞서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을 포함하더라도. 근데 또 자산운용 경험에 있어서 한 2주간은 올인이야 길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조금 진입의 타이밍이라 할까요? 낮은 가격에 들어간 거는 맞는데 거기서도 등락이 심하단 말이죠. 뭐 심지어는 한 달 가까이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아마 방치를 했으면 아마 10%한 6천만 원 깨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위험 관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아마 이달 말에는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될 것 같아요.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은데 여하튼 뭐 경험이 이제 단절됐다 하나 뭐 경력이 단절된 여자가 아니고 남자지요. 그런 이제 분야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한 2주 실수한 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실수라기보다 진입 타이밍이죠. 진입 타이밍에 그 실패를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를 했다면 한 6천만 원 깨졌을 건데 위험 관리를 아주 잘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달 말에는 뭐 플러스 한 4% 플러스 한 4%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4% 목표니까 지난해 뭐 12월 중순부터 했기 때문에 한 2주는 제가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한다고 조금 뭐 시간이 걸리고 또 실수라 하면 실수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여하튼 이제는 뭐 정상 궤도에 올라온 것 같고요. 여하튼 1월 전망은 뭐 금리는 4.5% 중심으로 박스권에서 등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성장률, 물가 이걸 보면 그렇게 쉽게 그 금리가 그 낮아질 확률은 낮아요. 그리고
그 중립금리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해치지 않는 그 금리 수준, 금리만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도 사실상 성립이 안 돼요. 중립금리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을 해치지 않는 금리라고 했는데, 금리만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주나요? 물가도 영향을 주고 환율도 영향을 주고 뭐 다른 뭐 아까 기술 혁신도 영향을 주는데, 금리만 갖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죠. 중립금리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데 뭐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뭐 4%는 돼도 4.5%도 미국 경제 지금 환경을 종합해 보면 크게 문제되는 성장률 아니에요. 물론 일부 기업들은 한계 많죠. 미국도 그런 기업은 있지만 미국 경제 전체로 볼 때는 금리뿐만 아니라 물가도 있고 임금도 있고 뭐 환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뭐 결국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중요하겠죠. 뭐 한계기업들, 뭐 중소기업들이 뭐 그런 기업들이 많죠. 그런 기업은 러셀 2000, 그죠? 그쪽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뭐 중요 7개 기업, 매그니피션트 뭐 세번이라고 합니까? 7개 애플 등이죠. 그런 기업은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거죠. 다만 이런 기업은 영업 실적이 얼마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은행처럼 금리 고공행진의 혜택을 아주 많이 보는 집단이에요. 미국도 금리는 높지만은 단기에 그러면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거든요. 거의 공짜로 돈 쓰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높은 금리 시절에 조달 금리는 굉장히 낮고 운용은 높게 할 수 있으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달러 인덱스도 공공행진은 1월 한 달 동안은 이 107에서 110 박스급 등락이 아니겠냐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증시도 역시 박스권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금리가 거의 5%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4% 중반대로 이제 내려오니까 좀 주가가 이제 탄력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 실적도 수반되고, 여하튼 1월 한 달은 실적을 발표할 테니까 중요 7개 기업 실적이 주가 등락을 결정할 거다. 달러 인덱스는 뭐 여러 가지 종합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107에서 110 정도에서 등락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다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자산 운용한 거 1월 말경에 그 경험치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튼 여러분도 건강 주의하시고, 독감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심지어는 소화가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차고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던데,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건강관리 2025년에도 꾸준히 하시고, 자산시장은 너무 아까 목을 매면 안 돼요. 제가 한 달간 해보니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에너지가 많았어요. 에너지 소비가 많았죠. 그게 이제 독감의 원인도 됐다고 보는데, 여하튼 이제는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처음에 진입한 가격대까지만 가면 플러스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투자원본 대비요.
그런 측면에서 뭐 그렇게 낙담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은 뭐 2월 중에는 틀림없이 문제 해결이 될 거다. 1월 말까지는 뭐 한 4% 정도, 2월 중에는 뭐 원본 대비 한 10%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